첫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 새 감독은 누구인가가 첫 번째 주제예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대만에서 이제 프리미어 12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결국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네. 예선에서 대만에게 3대6 충격의 패배를 안고 쿠바에겐 이겼지만 일본에게 지면서 결국 이제 두 번째 패배를 안고 슈퍼라운드 도쿄로 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사실은 이제 국제대회 성적이라든가 또 유중일 감독 그리고 선수 기용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어쨌든 프리미어는 지금까지 뭐 한국 야구가 초대대회 우승도 했었고, 맞아요. 그 다음 때는 준우승을 했었고, 그렇죠. 그래도 뭐 대회 역사가 매우 짧지만 성과를 냈던 대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슈퍼라운드 진출도 못했다. 물론 야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경기의 과정을 보면은 약간 투수 운영에 있어서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도 아쉬웠지만 운영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류중일 감독과는 이제 계약이 끝났고 재계약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가 WBC 때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 당시에 이제 이강철 감독이 KT와 WBC 국가대표를 함께 겸임을 하면서 여러 이제 좀 뭐 성적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전임 감독제를 다시 부활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유중일 감독이 아시안 게임 때는 어쨌든 금메달을 따냈지만 프리미어 12에서 기대만도 좀 많이 못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 쪽에서도 뭐 좀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후보군에는 그래도 류중일 감독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이제 지휘봉을 잡을 확률은 많이 뭐 낮아 보이고요. 지금 새 인물을 찾고 있고 저는 이게 어쨌든 지금 한국 야구가 WBC, 프리미어 12 그리고 더 좀 시기를 뒤로 돌리면 도쿄올림픽 어쨌든 맞아요. 최정예를 좀 구축해서 가는 대회잖아요. 그럼요. 이런 대회에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 투수 교체도 좀 계속 아쉬운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면 도쿄올림픽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WBC도 그랬고 그리고 프리미어 12도 그랬는데 단기전에서 투수 교체는 뭐 중요성은 더할 나위 제일 없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자세히 또 돌아보면은 특히 WBC에서는 뭔가 이 규정에 맞지 않는 투수 교체가 있었어요. 특히 한일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룰을 그대로 따라서 맞아요. 한 투수가 세 타자를 의무적으로 상대해야 해야 되는데 네. 이 투수가 지금 일본의 세 타자를 막을 수 있어? 네. 모두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에서 나와서 대량 실점에 빌미가 돼서 그냥 경기가 확 기울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프리미어 12도 보면은 뭔가 요즘 야구는 언제든 선발을 바꿀 수 있고 언제든 맞아요. 불펜을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야구고 애초에 프리미어 12 대표팀의 마운드 운영 컨셉이 불펜 야구였잖아요. 불펜이 맞아요. 강하니까. 네. 근데 과연 그런 불펜 야구를 계획대로 했나? 못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물음표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좀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령탑, 코칭 스태프, 대표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특히 KBO 허구현 총재 신년사에 국가대표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 있을 WBC, 내년 3월에 WBC 있죠. 2026년에 그리고 또 내년 여름에 나고야 아시안 게임. 그리고 길게 보면 이제 그 뒤에 프리미어 12와 2028년 LA 올림픽까지 네. 여기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야 지금의 어떤 프로야구의 흥행도 쭉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러니까 대중이 바라보는 야구는 아무래도 대표팀 국제대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년사를 보고 나서 가장 궁금해진 게 그거예요.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공표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한 3월 정도에 정규 시즌 개막하기 이전에 고척 도면에서 작년에 이제 뭐 메이저리그 팀을 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없냐면은 올해 또 역시 굉장히 시즌을 좀 앞당겨서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처럼 22일인가 네, 일주일가량 앞당겨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각 구단 일정을 보면요. 이제 곧 스프링 캠프에 네. 돌입을 하잖아요. 보통 구단들이 3월 4일, 3월 맞아요. 5일, 3월 6일 이때 다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범 경기가 3월 7일부터 열려요. 아 3월 7일부터요? 네. 와. 3월 7일부터 시범 경기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22일 개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딱히 지금 계획이 여유가 없어요. 일정상. 그리고 아예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처럼 이전부터 계획이 돼 있으면은 그렇죠. 뭐 그냥 대표팀 선발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월에 뭔가 국제 대회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봐야 되고 하지만 그러면 왜 지금 감독을 뽑는데?라고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감독을 선임을 해야지 대표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럼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다닐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맞붙을 상대들, WBC에서 같은 조에 배정된 상대들 네. 있잖아요. 일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렇죠. 아마 대만도 뭐 조별예선 통과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구단의 전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감독이 있어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전력 강화위원회 먼저 만들고 그런데 전력 강화위원회가 감독 선임을 할 거다. 그렇죠. 이게 한 달 내로 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코치들도 선임이 되고 그래야 이제 뭐 네. 각자들 그 뭐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또 해외팀 전력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그 부분 좀 아쉽네요. 어차피 지금 저 다저스하고 저 네. 시카고 컵스 넘어오잖아요. 예, 도쿄돔에서 하는데 도쿄돔에서 우리나라까지 네. 2시간이면 오는데 비행기 타면 예. 그 정도면 사실은 뭐 일본 내에서 어디 가는 거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MLB와 NPB도 그 서울 시리즈 했던 것처럼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예, 일본 내 거기서만. 팀이랑 예, 예, 그 물론 스파링 파트너가 개막전 하기 전에 필요한데 일본 팀이랑 도쿄돔에서 하면서 그렇죠. 예, 워밍업을 한 다음에 이제 도쿄돔 개막전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타이틀대로 누가 좀 새로운 감독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저 댓글창에는 지금 막 여러분들 네. 좀 난리가 났네요. 이게 슈퍼챗이 KTH님이 네. 현재 야인 신분인 사람 중에서 KBO 우승팀 감독으로 뽑으면 되지 않나요라는 슈퍼챗을 주셨어요. 네. 두 분 있죠, 그럼.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 나오는 게 일단 그 김원영 감독 그리고 저희 오픈에 자주 나오시는 네. 이동욱 감독 네. 이름이 지금 거론이 김기태 되는 감독도 계시네요. 김기태 감독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거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대표팀 감독이라고 하면은 커리어를 안 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어쨌든 자국 리그에서 통합 우승을 이룬 그런 감독을 생각이 되는 거고 일단 아마도 그래서 새로운 대표팀 감독은 조금 젊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번 그 대만 감독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맞아요. 네. 12년생 맞아요. 우리 저 김태균 위원과 비슷한 나이 또래 저 이대호 선수와 비슷한 나이 또래던데 그렇게 좀 파격적으로 갈 만한 인력은 없을까요, 우리나라? 더 젊으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예. 현장에 이렇게 아예 네. 없는 쪽이 더 많아서 예. 아예 그 정도까지 가면 그러니까 아직 좀 우리나라가 늦긴 한데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지난해 이범호 감독이 그렇죠. 최연소 감독 82년생 감독이 그렇죠. 통합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감독들이 많아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어쩌면 1년, 2년 뒤에는 좀 감독의 연령대도 확 낮아질 수 그렇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국가대표 감독도 그 이후에는 예, 좀 더 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찬호, 이승엽, 네. 김병현, 이승엽 감독은 안 되고요. 예, 그래도 현업이라. 대표팀 감독인데 어느 팀의 감독을 좀 한 네. 경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종범 코치고요. 양준혁 육아하셔야 되고요. 강정호 선수 지금 미국에 있죠. 네. 강정호 스쿨. 네. 박찬호 뭐 박찬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김선우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네, 그렇고 린 이제 뭐 웨핑, 네, 아까 이게, 말한 예. 이제 외국인 감독 쪽에서도 이렇게 눈을 돌리진 않나요? 그럴 쪽으로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매우. 예. 외국인 감독의 리스크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프로 출신 감독이면 모르겠지만 그러자면 우리 선수를 먼저 좀 알아야 되니까. 네. 네. 물론 뭐 저 축구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그 편견, 바이어스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지금 뭐 압구정 노숙자님께서 로이스터 힐만 감독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도 리그를 했었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2024 시즌까지 어느 팀을 맡아서 KBO 리그 있었으면은 저는 후보군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고 떠난 지가 봐요. 지금 뭐 예, 10년이 근데 다 이미 됐으니까. 지금 너무 오래됐죠.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국 야구는 어떻게 흘러가고 한국 야구 선수들의 특성은 좀 어떻고 이런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안희일원님이 김진롱 감독 한 번이라고. 네. 저에게 큰 어깨를 많은 짐을 제 어깨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저 해외 감독에 대한 그 어떤 뭐 신화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축구 쪽에서도 그렇고 뭐 좋은 분들이 와서 좋은 성적으로 팀을 이끌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야구에 대한 이해 또 한국 야구에 대한 이해 또 이제 리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간이 외국인 감독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건 근데 빨리 이제 선임을 해야 사실 그쵸. 이제 뭐 코칭 스텝 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변화가 느껴지는데 일단 전력강화위원회도 이번에 멤버들이 쏙 바뀐다고요? 네, 이번에 전력강화위원회 구성부터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단 단계적으로는 우선순위에 있고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군을 보고 감독을 결정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좀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 지금 눈앞으로 다가온 가장 이제 큰 대회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치를 수 있을까? 지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잔혹사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13년도 3회 대회였죠. 그때부터 계속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좋은 기억은 2009년이에요. 네, 그게 벌써 네. 그게 몇 년 전이니까 도대체. 2회 대회 2009년이 예, 2회 마지막 좋은 예. 기억이에요. WBC. 2009년 이후에는 지금 계속 네. 뭐 심지어 고척돔에서 열렸던 2017 아, WBC도 홈에서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첫 번째 라운드를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대회가 축구로 치면 그래도 월드컵에 가장 가까운 그럼요. 대회잖아요. 네. 최정예를 꾸려서 나오는 그럼요. 모든 나라가 그리고 메이저 리거들이 대거 출전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가 높은 야구 국제 대회인데 여기서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럼 우리가 WBC에서 고전을 하고 있나? 네. 이거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이저리그 규정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 WBC 한일전에서 물론 그 전에 호주전에 진 게 너무 타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 한일전에서 그래도 양의지 선수가 다르비슈한테 홈런을 맞아. 치고 그러니까요. 김가현 잘했는데. 선수가 오타니 쇼헤이한테 삼진을 잡고 어째 맞아, 초반 잘 흐름은 좀 초반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네, 그런데 이제 경기 초중반으로 가면서 마운드 운용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때 한 투수 세 타자 의무상대 이 규정에 대한 미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너졌는데 결국에는 WBC는 메이저리그가 주관하는 대회이기 그럼요. 때문에 메이저리그 룰에 대한 숙지,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관건. 우리나라 이제 올해 KBO 리그 피치클락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치클락 그 초가 우린 길죠. 예, 메이저리그 15초, 18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년 WBC에서 15초, 18초 메이저리그 그대로 쉽지 갑니다. 않을걸요. 우리. 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은 이거 적응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WBC에 맞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력 강화위원회와 감독 코칭 스태프가 반드시 꾸려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선수를 대비를 할 수 있게 약간 맞아요. 대표팀도 꾸준히 뭐 리스트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들도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시간은 굉장히 멀어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내년이에요, 준비할 내년.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1년이에요, 왜냐면 1년. 야구는 시즌이 네. 길어가지고 정규 시즌 하는 그 기간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진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025 시즌 끝나고 나서 대표팀 소집해서 2월 정도에 소집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때 몇 경기 WBC 룰로 치러가지고 WBC 바로 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네. 네. 혹시 지난주에 그 SBS의 꼬꼬무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 네. 꼬꼬무의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 금메달 경기, 그러니까 9게임 9전 전승 우리가 우승을 맞아요. 했는데 저희는 사실 신물나게 많이 본 장면들이고 그쵸. 기억입니다만 저도 간과했던 게 뭐냐면 그 이후 출생하신 분들 내지는 그때 어렸었던 분들은 그 기억이 없더라고요. 모르는 야구 지금 만약에 꽤 많죠. 네. 지금 올해 야구가 잘 돼서 올해 야구를 보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그 베이징 저희 그 전승 우승을 모르세요. 다들. 그러니까요. 네. 2002년 월드컵이랑 네. 비슷하다고 비슷한 볼 수 있을 것 거죠. 같아요. 네. 예. 그때 그 신화가 뭐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게 뭐 말씀하셨던 2009년 WBC까지 네. 그게 사실은 국제 대회에서의 KBO의 어찌 마지막. 보면 가장 좋은 네. 성적. 물론 이제 저 아시안 게임은 빼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는 뭔가 국제 대회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좀 그 새로운 국가대표팀 감독에겐 필요할까요? 어떤 그 부분, 어떤 그러니까 좀 뭐 이미 얘기해 주셨지만 네. 조금 좀 신선한 마인드, 또 세계 그 야구 시대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뭐 맞아요. 이런 정도는 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쨌든 야구도 트렌드가 있고 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뭐 메이저리그도 저희가 봤을 때 보면은 사실상 뭐 불펜 게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럼요. 마운드 운영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거기에 맞춰서 결국에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타자들은 선발 투수 3번 보고 나면 그때부터 만만해진다. 세 그럼요. 번째부터는 매우 쉽다. 거기에 그런 데이터에 맞춰서 지금 세계야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맞춤형 운용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런 사령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제가 국제대회 할 때마다 좀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상대팀 국가 선수들이 KBO 리그 우리나라 선수를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네, 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프리미어 12 도미니카전을 보고 그때 임창규 선수가 나왔었나요? 커브를 잘 던지는 투수인 거를 애초에 알고 커브 알고 타이밍에 있더라고요. 맞춰서 네. 스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만나서 커브 던진다 이걸 안 게 아니에요. 분명히 비디오 분석을 맞아. 보고 온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그게 신기하진 않은 게 지금 KBO 리그 선수들 영상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있어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냥 선수가 저 선수 이름 스펠링만 알아? 치면 바로 나오는 시대예요. 그럼요. 이제는 옛날에는 서로 낯섦이 있었어요. 맞아. 국제대회 하면은 쟤도 우리를 모르고 우리도 쟤는 잘 모른다. 그냥 모르는 상대에서 그렇죠. 그냥 맞다이 없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예. 붙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23년도 WBC 때 체코였나요? 네. 네. 한국 선수를 다 알고 있어요, 알아요. 특성을. 맞아. 예. 알아요. 한국에 와보지는 않았는데 한국 선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이제는 온라인에 네, 다 있기 오픈돼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낯섦이 큰 무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우리도 상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린위밍 선수였나요? 그렇죠. 대만 왼손 에이스. 맞아요. 이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봤을 때 린위밍과 달라졌죠. 프리미어 12에서 리듬이 또 달라졌어요. 맞아요. 팔이 더 내려왔고 주무기도 커브가 됐고 그렇죠. 엄청난 회전수를 자랑하는 그래서 이런 정보 전쟁, 분석 전쟁 이거를 정말 잘 해내야 된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감독이 그런 부분 좀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고 리그 차원에서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린 지금 전기 장치를 못 갖고 네, 있는 더가웃에 네. 반입을 할 수도 KBO의 있어요. 패드웨, KBO 지급한 네. 패드웨에는 그 이제 ABS 때문에 둔 건데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패드가 5대 6대씩 맞아요. 있어서 네. 투수가 바뀌면 그거 보면서 맞아요. 물론 그러지 않아도 뒤에서 다 보고 나옵니다만 네. 그걸 전 세계적으로 제일 우리가 정보사에 앞서가는 나라인데 네. 그걸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경기 전후로 더가웃 들어가면 페이퍼 턱적지 붙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 붙어 있어요. 과연 네. 이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요새 네. 다 비디오 그냥 시대인데 네, 어쨌든 뭐 태블릿 하나 있으면은 보고 기호에 맞게 보고 그러니까. 싶은 거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페이퍼 덕적지 아예 안 붙일 거면 몰라. 그러니까. 근데 다 붙일 거면은 굳이 이거를 전자기기 차단을 할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게다가 ABS 때문에 태블릿을 하나 그냥 주는데. 놓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태블릿 보는 거는 이제는 지극히 그냥 그럼요. 네. 늘 볼 수 있는 환경이 김동현 투수 돼버렸어요. 나와 네. 죄송합니다 네. 본명을 얘기했네. 김진롱 PD 나와 뭐 나오네 다 알 수 있거든. 타자 입장에서는 이전 타석에서 내가 어땠지, 네. 뭐에 당했지, 다알수 뭘 못 있죠. 쳤지 다 이렇게 보거든요. 굳이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네, 물론 뭐 예전에 뭐 사인 훔치기 판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이걸 맞아요. 금지시키긴 네. 했는데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투수가 던지는 공의 구종, 뭐 로케이션 다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막아야 되나? 이제는 다른 시대인데 그런 생각이 교수님이 들어요. 우리나라 IT 선진국이라면서 야구 운영은 어디 시계 태엽 시대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네, 맞아요. 하여튼 뭐 답답한 마음에 드린 말씀입니다만 어찌됐건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고 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 조금 이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그래서 사실 나이와는 무관한 건데 이거 사실 그죠? 그렇죠. 예. 아니 뭐 메이저리그 감독들, 올드보이들 네. 많이 또 돌아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또 벅슈월터 감독도 했었고 뭐 많은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또 우승을 또 이룬 그런 감독도 있었고 한이었던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거는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분이 좀 괜찮을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베이징 올림픽 얘기했더니 미나리님께서 2008년이면 나 5살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러신 그러니까요. 분들은 네. 이게 기억이- 이래서 우리가 할 네, 일이 많은 모르죠. 거예요. 이게 전에 네. 듣기만 한 거지 이거를 맞아요. 라이브로 보신 게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은근히 그때 활약했던 선수가 여전히 활약하는 선수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김광현 선수, 김현 선수 류현진 여전히 선수. 팀, 류현진. 류현진 네. 선수 여전히 팀의 주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세대가 세대를 연결하는 그럼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의 시절을 그래도 음. 꾸준히 좀 다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한일전 8회 홈런, 약속의 홈런, 네. 약속의 8회 홈런. 네. 이승엽. 그 그분이 양반이 지금 두산 감독이라고요. 사령탑을 하고 있고. 그죠? 네. 네.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야구가 주는 가장 큰 다른 스포츠와 좀 다른 장점이거든요. 네. 사실 뭐 저희가 뒤에 세대를. 유니폼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할 텐데, 그죠? 네. 참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한 20분 얘기했네요. 댓글 혹시 올라온 아까 슈퍼챗 뭐 하나 네, 올라오지 슈퍼챗 않았나요? 다 소화했습니다. 네. 그래요. 많은 분들 뭐 로이스터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 26 필요한 WBC C조 이제 옛덩이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동일한 매치업이에요. 네. 대만이 또 뚫고 올라오면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만, 일본은 23, 거의 23 WBC 또 도쿄돔에서 할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진짜 만만한 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요. 호주, 체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야구 잘하는 나라, 야구 안 하는 나라, 야구 못하는 나라가 없어요, 좀 이제. 딱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네. 체코 뭐 이렇게 사회야구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따로 이렇게 훈련하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 이번에 있잖아요. 뭐 네. 소방사하고 네. 소방관이고 소방관, 네. 변호사, 은행원, 네. 이제 퇴근하고 나서 막 훈련하면서 그 훈련 어디서 봤냐 하니까 유튜브에 메이저리그 그렇죠. 선수 훈련하는 거 다 나와 있다. 다 그거 나오는데. 참고해서 봤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또 이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는 야구가 굉장히 평준화됐다. 그렇죠. 물론 이제 리그마다 뭐 메이저리그 수준 차이는 있지만 점점 이 간격이 좀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슈퍼챗입니다. 윤도현님이 공인구가 네. 작년에 비해서 500개가 홈런이 500개 증가했는데 KBO가 대책이 있냐? 네. 이게 지금 이 부분도 팬들이 너무 조롱하는 맞아요. 수준이다. 이 탱탱볼이라고. 탱탱볼, 네. 이게 탱탱볼이고 랜덤볼이에요. 랜덤볼. 아, 맞아요. 네, 그때 랜덤볼이라고 이게- 말했죠. 이게 어느 구장에서는 막 탱탱볼만 막 들어오고 그렇죠, 또 어느 구장에서는 재작년 예전에 그런 좀 그런 공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 혼란이 있는데 이런 공인구 관리 문제 이 부분도 다가오는 시즌에는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KBO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공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선별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공을 만드는 어쨌든 업체도 공장도 우리나라에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스리랑카였나요? 맞아요. 스리랑카요. 네, 스리랑카에 있는데 그쪽이랑 어떻게 또 관리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냥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좀 작년에 사실 진짜 특히 시즌 초반에 막 어마어마한 타구들 나오는 거 보고 그렇죠. 많이 놀랐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도 좀 바뀌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네, ABS 원서클님께서 또 메이저리그 공인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메이저리그 공인구는 메이저리그 공인구대로 또 문제점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 네. 투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공이 또 메이저리그 공인구고 메이저리그도 지난해 KBO 리그랑 비슷하게 2019년이었나요? 막 홈런 폭증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타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이 공은 다른 공이다. 그렇죠. 너무 잘 나간다.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공인구 관리 문제가 메이저리그도 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쉽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뭐 K1님도 얘기하십니다만 결국 그러면서 투수들이 아무래도 좀 네.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리그 수준 자체가 어느 리그의 수준은 다 투수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가뜩이나 이제 그 선수층이 두텁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네. 좀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안 그래도 또 걱정을 해주시고. 투수가 특히 부족한 그런 KBO 리그 상황에서는 공이구 관리는 다가오는 시즌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